자, 합시다. 문제풀이 1회입니다, 1회. 이론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금방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를 잘 못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동기전동기에 전기자 역률이 최소일 때 역률은 얼마냐?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역률을 얘기하는데 일단 그 동기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동기전동기는 일단 동기기는 얼마야? P분의 120F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첫째는 뭐야? 정속도 전동기다. 정속도라고 하는 거 그죠? 동기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정속도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 정속도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야? 속도 조정이 어렵다라는 얘기도 돼. 거꾸로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속도를 항상 정속도로 운전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야? 기동이 좀 어렵다는 거죠. 기동이 어렵다. 따라서 기동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이제 고가가 됩니다. 그렇죠? 동기전동기는. 그래서 물론 이 기동이 어려운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쓰죠. 제동건선에서 토크를 얻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이제 기동기로 유도전동기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같은 극수 가지고는 유도기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유도기의 극수를 어떻게 합니까? 2극 적은 유도기를 쓰죠. 그건 뭐 다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역률을 1로 운전이 가능하다. 그렇죠? 역률 1로 운전하다 보니까 효율이 유도기에 비해서 유도기보다 양호하다. 유도기에 비해서 효율이 좀 우세해지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고 이 역률 1로 운전할 수 있다는 거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진지사항을 다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전동기를 할 때 가장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 그 동기전동기의 위상조정 곡선이에요. 일명 여러분들이 그 V곡선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입니다. V곡선. 그래서 V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계자전류하고 전기자 전류와의 관계를 따져서 쓰는데 항상 얼마입니까? 역률이 1인 점을 기준으로 이런 어떤 V커브의 타입을 따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상조정 곡선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계자전류하고 부하전류나 전기자전류와의 관계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뭐 P1, P2, P3 하면 출력은 항상 일정한 상태로 본다. 자, 그래서 과여자를 취하게 되면 계자를 과하게 취하면 과여자를 취하면 진상으로 공급이 될 거고요. 얘를 부종여자로 취하면 지상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뭐라 했어요? 진지상이 다 공급된다 그랬는데 이쪽으로 해야 지상, 이쪽으로 해야 진상입니다. 단 이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는 항상 역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게 이 V곡선 특징이고요. 그렇죠? 그 V곡선을 과여자로 하든 부종여자로 하든 어떻습니까? 전기자 전류는 항상 늘어납니다. 전기자 전류는 늘어나요. 그러니까 과여자를 취하면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기자 전류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진상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요. 부종여자를 취하면 전기자 전류가 똑같이 늘죠. 부종여자로 봐도. 똑같이 느는데 단지 뭐다? 지상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뭐에 많이 써요? 동기조상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동기조상기라고 하는 것은 무효전력 공급설비예요. 무효전력 공급설비가 되죠. 그러니까 무효전력 공급설비인 이 동기조상기는 바로 이 동기전동기에 뭐야? 위상조정 곡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으로 할 수도 있고 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전동기에 대한 얘기인데 자, 1번 문제는 동기전동기에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항상 역률이 얼마라고요? 역률은 항상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2번 브러스리스 DC 서버 모터입니다. 우리가 그 BLDC 모터라고 하는 거죠. BLDC라는 거. 브러스리스 DC 모터라고 하는 거는 브러쉬가 없는 구조예요.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직류전동기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브러쉬에서의 손실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브러쉬가 없는 구조의 DC 서버 모터예요. 요새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서버 모터 계열들, 요거 서버 모터. 뭐예요? 위치, 방향, 자세,
각도 같은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터들인데, 첫째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 BLDC이기 때문에 브러시 리스예요. 그러니까 브러시가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브러시가 없기 때문에, 브러시가 없다는 거는 브러시의 어떤 손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그죠?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서브 모터라고 하는 것은 위치, 방향, 자세, 각도입니다. 여러분 서브 모터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거는 뭐 그 전동 공구, 전동 공구 같은 게 어떻게 해요? 전동 공구를 이렇게 정으로 놓고 돌리면 앞으로 돌 거고, 역으로 놓으면 뒤로 돌겠죠, 그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기동 토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 기동 토크가 커야 된다. 기동 토크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급가감속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급감속이나 급가속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정역 운전이 돼야 되고, 그죠? 정역 운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급가감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소음성이 굉장히 우수해야 돼요. 이 소음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패스트 리스폰스예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응답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당연히 뭐가 작다? 시정수가 적다라는 의미와 관계가 있어요. 시정수가 크다라고 하는 건 뭐야? 과도 현상이 길어진다는 얘기니까 시정수가 작아야지만 당연히 이 그 서버 모터 계열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 이제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관성 모멘트가 굉장히 그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성 모멘트.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관성 모멘트가 크게 되면, 회전자의 관성 모멘트가 크게 되면 어떻습니까? 관성 모멘트가 크다는 거는 부하가 얼마가 걸리든 간에 일정 속도로 회전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이 어떤 회전자의 뭐예요? 축에다가 플라이휠이나 이런 거 달아가지고 어떤 부하가 걸리든지 항상 일정하게 속도로 회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의 모터에다가 이 관성이 큰 어떤 관성 모멘트가 큰 모터를 채용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1층 다음에 2층에 서야 되는데 안 쓰고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거고, 또 내려올 때는 어때요? 어디 서줘야 되는데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작아야지만 급가 감속이나 정역 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작다는 거는 또 다른 말로 뭐 하면 회전자가 그 가늘다라는 얘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제 보기가 이제 이걸로 많이 나오죠. 회전자가 가늘다. 회전자가 가늘다라고 하는 거는 관성이 적다는 거고, 회전자가 굵고 짧다는 거는 뭐야? 관성 모멘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얼마나 줄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서버 모터 계열의 어떤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정답이 몇 번입니까? 1번에 보면 단위 전류당 토크가 크고요. 역기 전력에서 불편한 에너지를 귀환하면 효율이 굉장히 좋다. 그죠? 두 번째, 토크 맥동이 작고 안정된 제어가 용이하다. 세 번째, 기계적 시간 상수가 크고 응답이 되다. 이거 틀렸죠? 기계적인 시상수는 작고, 시정수는 작고, 그 다음에 응답 속도는 굉장히 빨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접점이 많이 없고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런 거, 그죠?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